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강 지역 문화 만들기와 창조적 계층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도시에서 시골로 귀농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도시인들이 지방으로 또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례도 보면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가 슬로우 라이프고, 두 번째는 자신의 경력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슬로우 라이프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도시에서 또는 직장 생활에서 빨리빨리를 외쳐대던 시대에서 느림의 미학을 찾아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쫓기는 듯이 삶을 살아온 도시인들에게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살아보고자 슬로우 라이프를 동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남은 또 하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면 지방에서의 슬로우 라이프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아닐까요? 지방의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에 사는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도시와 지방의 장점을 유연하게 활용하며 양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유연한 업종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방법과 서비스를 즐기려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즉 창조적 계층이라는 집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발상을 이용해서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지방에 적용해서 농산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발명이나 신상품 개발과는 조금 다른 창조적인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이나 농촌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지금까지 지방에 없었던 새로운 창조 영역을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지방의 마을이나 상점가에서 책방이나 서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 문화가 쇠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역 문화가 쇠퇴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농촌 마을의 공동화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모으게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유치도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지만은 이제 다른 방안을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쇠퇴해 나가는 지역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시작인 서점과 서재 그리고 도서관을 접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화를 살리게 되면 사람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커피와 차를 마시고 그 지역이 활력을 얻게 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문화 만들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왔던 책을 가까이 하는 문화부터 살리는 일을 제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지자체도 지역 주민의 고용 문제와 지역의 이익 때문에 기업 유치에 열을 올려왔지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체질을 바꿔가야 한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기업 유치에 목을 매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기업의 해외 이전이 늘어나면서 특별한 혜택이 더 이상 없는 기업들이 지방을 떠나게 됨으로써 기업 유치에 의존만 하던 체질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기업과 지역 간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이머를 대량으로 고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 역시 초기의 혜택 때문에 오긴 왔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혜택과 장점이 점점 사라져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이나 시골로 온 귀농 귀촌인들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른 분야 또는 농업 분야나 다른 분야와 공동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낳는 시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농사와 농식품을 재배해서 길러서 팔면 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보이는 농사 또는 보이는 농식품 만들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즉 관광 요소를 가미한 것이 필수적이 되었고 이제는 관광도 지방이나 농촌에 있는 재배자의 시각이 아닌 외부자 또는 고객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탄미적인 경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이나 농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죽으라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쓰고 지역 특산품에 목을 매던 시대에서 이제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매력적인 관광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변화를 예리하게 알아차리고 그 변화를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감각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첫째, 이제 농업에도 비즈니스 관점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적용하고 있겠지만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내는 두 가지가 핵심적인 기본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농업에도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자체 직원도 이제 책상에 앉아서 문서를 만들고 보조금을 미끼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역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내다봄으로써 지역의 미래 대안을 토론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셋째, 인터넷과 IT 관련되는 기술 습득을 서둘러야 합니다. 도시인들이 농산어촌이나 지방에 들어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를 기가마을로 만들어 놓는 일도 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IT 기기들을 도시인들 못지않게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단지 지금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요가나 악기 등의 취미를 활용하는 과거 중심적인 학습 활동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미래 중심의 IT 학습 활동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공쌤이었습니다.